여러분은 르네상스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께서 실수하셔서 천재들을 대거 내리셨던 천재들의 전성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천재들 중에서도 3대 거장이라 할 수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그들은 자신의 전문 분야 이외의 다방면에서 출중한 능력을 보인 것으로 유명합니다. 여러 분야에서 뛰어났던 이들을 칭하는 르네상스맨, 신라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라의 미켈란젤로라 불리는 예술가 양지라는 인물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삼국유사에는 그의 뛰어난 여러 능력들을 기술하고 있어 그의 르네상스맨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는데요. 양지는 여러 가지 기회에 통달했고 글씨도 잘 쓴 서가이자 기와장인이면서 조각가이자 탑을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의 능력 중 신묘할 만큼 통달한 여러 가지 기회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다양한 여러 가지 기술을 섭렵했던 것은 분명한 듯합니다. 이련 스님은 이런 여러 가지 기회로 살짝 베이스를 깔고 본격적으로 양지의 뛰어난 능력을 기술했는데요. 먼저 필찰에 능하다고 했습니다. 즉 글을 아주 잘 썼다는 것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글 잘 쓰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글을 안다는 것 자체가 능력이자 권력이 될 수 있었던 시대에 글까지 잘 썼다는 것은 단연코 대단한 능력일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로 잘 썼길래 라고 한다면 영묘사와 법림사 두 절의 현판을 쓸 정도의 실력이었습니다. 법림사라는 사찰은 이외 기록에서도 볼 수 없어서 사찰의 권위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없지만 영묘사는 신라 선덕여 왕대 창건된 사찰로서 전불시대의 과거의 부처가 설법했던 서라벌의 7곳의 절터, 7처가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백제군이 신라에 쳐들어왔을 때 영묘사 옥문지에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개구리가 3일에서 4일 동안 울어서 나라의 이상징조를 알리는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던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신라왕실에서 중시하여 수제나 한제가 있을 때 영묘사의 남쪽 청현에서 국가적 제사인 오성제를 올렸던 곳이며 신라 중대에는 성전사원 중 하나로 국가가 관리한 주요 사찰 중 하나였습니다. 한마디로 신라에서 아주 중요한 사찰 중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묘사의 현판을 양지에게 맡겼다는 것은 진짜 잘 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양지 스님의 신이한 능력을 담아 심혈을 기울여 쓴 글씨는 상서로운 기운과 힘이 서려 있다고 느끼거나 믿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어 그는 기와장인으로 영묘사의 정각과 탑의 기와를 제작했고 뛰어난 조각가로서 영묘사의 장육 삼존상과 천왕상, 천왕사 탑 밑에 팔부신장상, 법림사의 주불 삼존상과 좌우 금강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들은 모두 흙으로 만들었는데 특히 영묘사 장육상을 만들 때 그가 보여줬던 신비스러운 법식과 그에 감응한 성안의 남녀가 앞을 다투어 불상의 재료인 흙을 날랐고 그때 불렀다는 풍요는 우리에게 제법 잘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양지는 탑도 만들었는데 벽돌을 다듬은 탑이라는 것으로 보아 전탑임을 알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기와, 소조상, 전탑 등 양지 작품의 공통점이 흙이라는 것을 통해서 양지 능력의 디폴트 값이 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본업이라 할 수 있는 스님. 사실 양지사석조가 삼국유사 의예편에 실린 것만 보아도 양지가 본업에도 아주 능통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삼국유사 의예편에는 불교 교리의 해석에 힘을 쓰거나 교리에 밝은 고승들의 이야기들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련은 양지의 본업 능력에 대해 이렇게 극찬하며 글을 마무리합니다. 스님은 재주가 온전하고 덕이 충족했으나 대가로서 하찮은 재주에 숨었던 자라고 하겠다. 이련은 양지사석조의 첫머리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양지 스님의 조상과 고향은 자세히 알 수 없다. 이 한 문장이 후대 학계에 미칠 파급력을 이련 스님은 과연 아셨을까요? 이 한 문장을 통해서 양지 스님의 계급이 낮았을 것이다, 아니다 귀족 계급이었다 부터 시작해서 양지의 뛰어난 능력과 맞물려 국정 논란으로까지 확산됩니다. 양지에 남아있는 작품들을 보면 기술적인 뛰어남 이외에도 이전 시기에는 볼 수 없었던 상당히 이국적인 면모를 보이면서 그 시대 유행을 잘 반영하는 국제적 양식을 창의적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작품의 특징을 구현해낼 수 있었던 이유를 초기에는 양지의 독창적인 예술성, 즉 신라의 독창적 창안으로 언급했다면 이후 신라인으로서 서역을 여행하거나 서역 혹은 당에서 유학한 유학생일 가능성이 제기되더니 더 나아가 양지가 외국인인 서역인으로서 중국에서 활동하다가 신라로 기화했다는 주장으로 발전, 최근에는 남방, 즉 동남아시아에서 왔을 것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된 상황입니다. 물론 신라인, 내국인 중에서도 신라인과 백제인으로 주장이 갈립니다. 한정된 양지의 실물 자료와 이련 스님의 한 문장, 양지 스님의 조상과 고향은 자세히 알 수 없다라는 것을 근거로, 다시 말해서 제한적인 동일한 조건의 자료를 토대로 양지 스님의 출신 및 국적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발표된 것입니다. 사실 나올 수 있는 주장은 얼추 다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학자들로 하여금 이 정도의 이슈를 일으킬 만큼 양지 스님의 작품이 우수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더해서 이련 스님은 또 다른 논란을 야기시킬 만한 문장을 투척하셨는데요. 양지 스님의 조상과 고향은 자세히 알 수 없다에 바로 이어 등장하는 다만 선덕왕 때 자취를 나타냈을 뿐이다 라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양지 스님의 활동 시기가 언제인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작품의 제작 시기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역사학계의 일부는 양지 스님이 실제 작품 활동을 했던 시기를 선덕여왕에서부터 문무왕대로 보지만 미술사학과 고고학 그리고 일부 역사학자들은 문무왕대 혹은 문무왕부터 신문왕대로 추정합니다. 다시 말해 전자에 따르면 남아있는 양지 스님의 작품 시기가 7세기 전반에서부터 7세기 후반이 되지만 후자에 의하면 7세기 후반이 됩니다. 관련하여 양지 스님과 유독 관계가 깊은 것으로 보이는 영묘사의 작품 활동에 대해서 전자인 역사학계 일부는 선덕여왕대에 창건된 영묘사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선덕여왕대의 대화제를 비롯하여 유독 많았던 영묘사의 화제 기록, 특히 문무왕대만 해도 여러 차례 발생한 영묘사의 화제, 그 중에서도 666년의 대화제를 통한 중창에 버금가는 문무왕대 영묘사의 불사활동으로 해석합니다. 이와 함께 남아있는 작품의 양식적인 특징과 작품을 둘러싼 배경적 상황이 의미하는 시기성 등은 7세기 후반 문무왕대 영묘사의 작품 활동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천재예술가 양지 스님, 가히 학계의 이슈메이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국정 논란까지 야기시킨 원인 중의 하나인 양지 스님의 작품 세계는 어떠한지 궁금해집니다. 양지 스님의 작품에 대해서는 또 다른 영상을 통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다음 영상도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문화유산 프로파일링이었습니다.